AI 활용해서 정말 월 1,000만 원 벌 수 있을까요? AI 쇼츠 수익화, AI 상세 페이지 부업, AI로 음악 만들어서 수익화. 이거 다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고 실제로 이렇게 돈을 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AI 활용 기술에 대해서만 알면 과연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러다 나보다 AI 기술을 더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면은 저희가 금방 대체되겠죠. 그렇다고 AI 돈 버는 거 너무 인간미가 없다? 사람 같지 않다? 그래서 별로다? 결국 사람이 최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햄찌 채널도 AI로 만들어졌고요. 추성훈님 채널의 BGM도 AI로 만들어진 BGM이에요. 마초매 이 음악 들어보셨죠? 그거 다 AI로 만든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밌는 채널들도 AI로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앞으로 퍼스널 브랜딩 하시거나 혹은 콘텐츠 비즈니스 하고 싶은 분들은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좀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뒤처지지 않을까요? 제 채널을 오래 구독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초기부터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콘텐츠에 대해서 많이 다뤄왔습니다. 저도 실제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AI 월 결제 비용은 한 1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전에 공유드린 GPTS로 주제 찾기, 나만의 원고 쓰기 이 GPTS는 정말 많은 분들이 받아가졌고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잘 쓰고 있다고 많은 코멘트를 남겨주셨어요. 또 제가 지금 교육 대기업이랑 AI 관련해서 AI 마케팅 강사 계약을 맺어서요. 지금 강의를 아주 길게 30강 넘게 찍고 있거든요. 강의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전문가들만 알면 일반인 분들 너무 뒤처지겠구나. 정말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AI 기술이 발달할수록 점점 정보의 격차는 커지고요. 이건 곧 내 연봉과 내 매출의 격차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퍼스널 브랜딩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콘텐츠 비즈니스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해요.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기술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집중을 하라고 예전부터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10년 뒤에도 고객들은 낮은 가격과 빠른 배송을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실제로 아마존도 계속 가격 정책과 배송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죠.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10년 뒤에도 사람들이 생산성을 높이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 시간을 내가 덜 쓰는 것, 그리고 광고비 0원으로 콘텐츠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걸 원하실 테고 동시에 또 남들과는 똑같이 보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콘텐츠에 나만의 것을 넣어서 굿앤 유니크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걸 기반으로 자유롭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 채널과 저의 비즈니스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변화하는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AI를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전략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1등 마케터죠. 게리 바이너척과 If you do not have ChatGPT on your phone right now, the f are you doing? The f are you doing? 국내 인사이트 1등 송기령님과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또 제가 실무를 하면서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 강사로서 AI 강사로서 느낄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해봤자 뭐 사람이 최고지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냥 영상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AI에게 뒤처지는 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요즘 많은 직장인들 뿐만이 아니라 크리에이터, 사업가 분들도 모두 AI에 대한 공포는 조금씩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AI vs 인간으로 이 두 가지 프레임으로 비교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 어려워지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이 아니고 나보다 인공지능을 내 분야에서 잘 사용하는 방법을 나보다 먼저 이해한 사람, 내 경쟁자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인간과 인간 더하기 인공지능 그 두 그룹의 대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김대식 교수님의 말씀에 200%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AI를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잘 접목을 시켜서 그거를 잘해서 인정을 받은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또 그거 덕분에 지금 AI 마케팅 강의를 계약이 돼서 또 강의를 또 준비하고 있죠. 실제로 콘텐츠 제작이나 비즈니스 할 때 AI 툴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AI가 등장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AI 분야를 향해 달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도 이른바 뜨는 직업이었는데 코로나19로 IT 분야 인력 수요는 말 그대로 급증했습니다. 기업마다 개발자 구하기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공에 관계없이 직접 개발자를 키우겠다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개발자분들 붐이 엄청 불었죠. 그래서 개발 부트캠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생겼고요. 실제로 현업을 그만두고 개발자로 전직한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또 당시에 엄청 많은 취준생 분들도 AI 쪽으로 이동하셨고요. 또 당시에 엄청 많은 대학생 분들도 개발자가 되려고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셨어요. 개발자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도 많이 나왔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AI의 역습으로 역설적이게도 가장 AI 위협을 많이 받는 직군이 개발자 분들이라고 하세요. 챗GPT를 개발한 미국 기업 오픈AI가 새 모델을 출시했는데 IT 업계의 동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빠르면 1년 뒤쯤 상당수 개발 인력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IT 업계에서는 개발하실 수 있는 주니어분들의 채용을 완전히 줄이고 또 웬만한 업무를 AI로 대체하겠다라는 공고까지 나왔죠. 하지만 또 이 와중에 정말 내 전문성이 높거나 좋은 커리어 패스를 밟으신 개발자분들은 더 좋은 연봉 대우를 받고 또 이동하시더라고요. 저 친한 지인분도 개발자 분이신데 그분은 정말 10년 넘게 커리어를 잘 쌓아오셨고 또 AI 공부도 틈틈이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직하실 때 또 좋은 데로 점프업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AI가 흥해도 개발이 흥해도 정말 나랑 맞지 않으면은 이걸 지속 가능하게 공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직무를 그냥 유행 따라 선택을 하거나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고 진심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적극적으로 그동안 공부도 안 하셨을 테고 그렇다 보면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비개발 직군, 크리에이터, 사무직 직장인들은 어떻게 AI 변화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까요? 저는 교수님의 말처럼 우리 분야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AI와 함께 나만의 콘텐츠 만들기. 제가 이번에 이 콘텐츠를 기획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시리즈는 한 편으로 끝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획, 리서치, 원고, 촬영, 편집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적절한 가이드를 드릴 예정이에요. 콘텐츠를 만드는 전 영역에서 필요한 걸 다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 1인자 게리 바이너츠가 좀 무서운 얘기를 하셨는데요. AI는 지금 미래에 올 기술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기술이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AI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50시간, 100시간씩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What should everyone do tonight? They should go home and start the journey of spending 50 to 100 hours of research time on what's going on in AI and what does it mean for their business. And how do you do that? You do that by actually using AI. 굉장히 섬뜩하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처럼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 변화에 올라타야 할까요? 게리 바이너척은 지금이 소셜미디어의 황금기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합니다. 과거에 인쇄, 라디오, 텔레비전이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소셜미디어도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과거의 전화기처럼 지금 핸드폰이 예전의 구식처럼 변할 거라고 또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맞춤형 디바이스로 변화할 거라고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현재 AI 기술력을 보면 놀라울 일도 아니죠. 현재 소셜미디어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민주주의와 기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기회의 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회의 창은 5년, 6년 안에 곧 닫힐 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린 AI 세계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과 태도를 갖춰야 할까요? 어떤 성공적인 전략을 또 갖춰야 할까요? 전 세계 소셜미디어 1등 마케터 게리 바이너척의 조언은 제가 오늘 다 정리해왔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방향성 4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불안감 극복이에요. 부정적인 댓글이나 적은 조회수를 극복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전술적 접근이에요. 불안감을 극복한 후에 조회수의 법칙 책에 나온 것처럼 전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잘 봤는데요. 조만간 한번 다뤄볼게요. 세 번째는 다양한 플랫폼 활용이에요. 현재는 무료 소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기이며 특정 플랫폼에서만 집중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콘텐츠 제작 기술 익히기예요. 실제로 의미 있는 조회수나 구독자를 모으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핵심 기술을 익히지 못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채널 잘 따라오시면은 이런 기본기 정도는 탄탄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AI가 따라오지 못하는 본질 강화를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크리에이터가 유리하게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어떤 역량을 강화해야 할까요? 지금 소라 AI나 여러 AI 툴이 만들어낸 영상과 음악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금 정교함이 높아진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AI가 정말 잘 만드는 세상에서 인간은 어떤 강점을 가져가야 할까요?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은 인간의 뇌는 스토리를 듣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뇌는 스토리를 듣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저랑 똑같이 생긴 픽셀로 구현할 수가 있지만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알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런데 김대식이라는 사람은 재미있든 재미가 없든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인간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또는 보이는 건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스토리가 없고 여기는 스토리가 있다 하면 스토리 있는데 돈을 지불합니다. 아직은. 그게 우선은 뭐 우리 살 길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개인의 역량 개발과 함께 나만의 스토리가 담긴 나만의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야겠죠. AI를 충분히 내 분야에 활용을 하고 내가 가진 스토리를 빌딩하면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이 두 가지를 콘텐츠 비즈니스에 결합시킨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최강의 조합을 갖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저도 제 비즈니스랑 강의 그리고 제 실무에서 충분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상위 10%를 목표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그런 거는 AI가 정말 금방 대체하죠. 그래서 내가 속한 분야의 상위 10%의 퍼포먼스를 내시는 걸 목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이 역량을 내 AI와 함께 같이 결합해서 여러분들의 더 총 능력치를 높여가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테스타 채널에서 앞으로 AI로 콘텐츠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일부로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AI를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또 변하지 않는 본질 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